그때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을 정부에서 엮은 게 뭐냐면, 얘는 이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받거나 이런 자금들이 북한에서 보낸 공작금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이제 중형을 선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지학순 주교님이 그때 외국 가 계실 때 주교회의에 가 계셔서 동경에 아마 오셨을 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요. 무이당 선생님이. 그래서 주교님이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을 살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지학순 주교님이 그 돈은 내가 준 돈이다 그러십니다. 내가 민주화운동하라고 준 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발칵 뒤집히죠. 바로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사라집니다. 공안 당국이 이제 중앙정부로 끌려가시게 된 거죠.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비행기장에서 이렇게 잡혔다. 그래서 이제 잡혔다가 다시 이제 뭐 일주일 후에 나오시죠. 나와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그러면서 가택연금처럼 수녀원에 있다가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서 병원에서 이제 연금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 김지아라든지 민청년 사건의 주동자들, 그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 이제 거의는 군사재판으로 해서 사형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이적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적당 조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민청년 사건 죽을 거를 대신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그 김지아 어머니하고 또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지교님 만나서 얘기하고 울고 그러는 바람에 이 양반이 이제 결심을 해요. 그거를. 그 분위기에서 주교님이 지금 바로 가야 하는 거야. 안기부로. 그래서 집차 뒤에 거기에 같이 앉아가지고 주교님 모시고 안기부까지 갔죠. 안기부까지 갔는데 거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런 방에 책상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이렇게 앞에 의자 놓고 여기 떡 놓고 나무 그 철책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날 등 때문에 나가라고 이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주교님 같이 갈 거라고. 그랬더니 주교님 쉽게 안 나가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저 양반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 뒤에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학순 주교님 석방운동부터 해서 민주화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현봉 신부하고 나하고, 그래도 신현봉 신부 원주에 있고 또 우리 안성길 신부 같은 건 잘 멀리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거기서 완전히 주일날만 내려와서 미사를 드리고는 평일날 올라와서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뭐 맨날 기도회 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은 기독교 회관에 가서 또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주교님이 8개월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8개월 후에 주교님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원주로 내려왔죠. 그래서 원동에 와가지고 월요일마다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또 미사하고 데모하고 그리고 신부들을 또 서울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가 제일 정의구현 사재단이 힘들 때예요. 밖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그게 제일 힘들 때, 그때 거의 주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신부 몇하고 우리 원주 안성길 신부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문정현 신부님 거기서 1년 반 신여몽 신부 이렇게 지내고 나와가지고, 그러고도 계속 30분은 나와서도 이제 또 그 민주화 운동을 계속 벌려나가니까 오라 그러면 또 올라가고 뭐 그랬었죠. 그 원주 선언이라는 거는 주교님이 나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정현, 함세웅, 이양 3.1 사건이 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원주에서 신구교가 같이 했어요. 내 생각에 그게 신구교가 같이 기도회를 했던 것 같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제단도 강하게 시작된 것이 원주고, 그것도. 그 다음에 그 독재의 가장 아주 유신헌법 그 철통 같은 그런 때에 거기에 모임을 갖고 MBC 부정부패라고 그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MBC 사건으로 71년도에 그거를 했던 것도 원주고 그것이 정식으로 그 삼엄한 때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데모 형식의 그 미사를 하면서 했던 것도 그것도 원주고 그리고 천주교 주교가 그것도 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원주는 많은 분들이 동경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제가 원주를 왔죠.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천주교 교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학생운동의 관점에서 원주 교구를 이용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께도 죄 짓는 일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카톨릭 센터가 굉장히 제가 자주 드나들었고 원주는 가톨릭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센터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한 운동들을 전개하면 어떻게 했는가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대학에서 탈반 활동하던 분이 그러면 내가 탈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겠다 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원주민속연구회는 기록에 나타난 거에 의하면 87년 여름 때까지 21차례에 걸친 강습회를 합니다. 이 강습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가 맺어진 분들이 한 500여 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향후에 저희들 87년 6월 항쟁할 때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됐죠. 지역 시위할 때 다들 나오셨고 같이 함께 시위해 주셨고 그랬으니까.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원주민속연구회는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운동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 전통문화를 배우자 이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죠.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원주민속연구회를 카톨릭 센터에서 해서 이렇게 지역의 많은 청년 학생들하고 교류하게 됐으니까 이 힘을 각 대학에다가 심어서 각 대학에도 탈반이라든지 이런 학생운동 조직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운동을 좀 단단하게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겠다. 청년 학생, 그다음에 뭐 가톨릭 쪽에서 시작해서 가톨릭 농민회라든지 지오세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각 부문운동들이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하면 또 광주와 같은 그런 어떤 이 싸움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역의 진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82년도부터는 이제 각 대학에 탈반이 지죠. 근데 82년도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의 커다란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부식이라든가 김원장의 그런 청년들이 원주 와서 교육원에 저희 이제 카톨릭 농민회 교육학원이라는 교육관이 봉산동에 있었는데 거기 와서 이제 숨어서 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아주
저희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 그 최기식 신부님이 이제 저희 농면의 지도 신부님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때 당시에 사건을 일으키고 이틀 만에 원주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18일 날인가 이렇게 하고 21일인가 원주에 도착을 했는데 원주에 도착을 해서 뭐 여기 뭐 김영애도 뭐 김현장이도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고 그러면서도 나는 너무 교육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니까 있을 때도 그때까지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이 거기 와 있는 거를. 예. 그리고 원주에서 트레이닝을 했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응? 저 뭐 김현정이를 불러서 야 이게 원주에서 트레이닝 했다는 것도 나오는데 잡혔다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이제 겁이 이제 뭐야 어떻게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얘한테 물었어 내가. 응?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와 있어 얘기하는 거죠. 그때서 이제 내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문부시기를 자수시키는 데까지는 그랬는데 나중에 문부시기가 가가지고 현장에는 우리가 제쳐놓자 여기서 우리가 빼놓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됐지. 그래서 나는 와가지고 김현장이 없다. 며칠 전에 나가버리고 없다. 그래서 얘기를 안기부 애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없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럼 잠깐 가시자고.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안기부 분실장 여기 원주에 거기 가더라고. 내가 수감되는 거구나. 이제는 들어가는 거구나. 수갑을 아직까지는 안 채우다가 거기서 채우니까 가는구나. 그런 생각. 나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잡혀가기 전에 벌써 문막성당에서 돌로 유리창을 깼다. 사북성당에서 그때 거기서도 사북성당에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졌다. 공산주의 이론을 가리키는 천주교다. 이러면서 선전을 해대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교회에 피해를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피해를 좀 주게 되겠구나. 이제. 그렇지만 미문화원 방화 사건 그 방화 사건이 옳았다 하는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나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그것이 그 뜻은 옳았다. 뜻은 옳았다. 난 거기 가서도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뜻은 미국 때문에 이 독재 정권이 유지되는 거고 미국이 보호를 했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그 짓을 저지른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경각심,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반감, 미국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미국이 좀 말을 좀 들어야 하고 매를 좀 맞아야 한다 하는 뜻으로 불을 지른 거지. 그 뜻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방법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이 이 아이들한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폭력에 대해서, 그 수단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늘 얘네들도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땐 기계화가 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서로 다 이렇게 농사일 두고 밭 갈고 농사일을 하고 또 이제 그 새끼 나는 걸로 이제 가양돈 수가에도 학비되고 이런 식으로 썼는데 한참 추진할 적에는 그 서로 사라고 그때 쌀오렌가 뭔가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교잡종 이거 가지고 소 덩치만 키우는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장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주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좀 된다 싶으니까 80년대 전두환이 집권 잡고 바로 그걸 시작했다가 83년도에 정경환이가 이제 그 수입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80만 원짜리가 1년 반 만에 30만 원짜리가 됐어요. 완전히. 그 당시 금액으로? 네. 전국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수입소 때문에 전국적인 소가 이제 파동이 났죠. 파동이 나서 원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제 실태 조사하고 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제 전국적인 이제 싸움도 준비하고 이러는데 일환으로 원주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반미 시위의 하나, 그렇죠. 처음에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이 담배까지도 이제 수입이 사실 많이 됐거든. 그 수입 담배. 그래가지고 그 당시 담배 끊는 사람들도 꽤 있고, 싸움하면서. 그때는 KBS에서 뭐 시청료 받으면서 그 정부 그러니까 미국 농수산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막 이렇게 홍보하는 기관이고 막 이래서 KBS를 규탄하는 그런 아주 겸사겸사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그 뭐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때 청년 팀들이 앞장서기도 했고 그 87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 민통련이라고 하는 전국 조직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민통련에서는 이미 이제 시위할 때 지침이 옵니다. 언제 하자라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집회가 이제 87년도부터는 이제 일상화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지만 또는 신부님이 내가 이 집회는 책임지고 이 집회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시대라 이제 각 지역 부문 운동들이 다 모여서 학생들까지 총동원되는 집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5월 17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디지 캠퍼스 내에서 이제 학생 부분은 서원호가 일단 그 주동을 하고 나머지 뒷정리는 제가 하는 걸로 역할들을 나누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안전하게 내일 나가기 위해서 잠을 잤죠. 근데 아침 새벽에 5시에 경찰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뜸 이제 그 서원호를 찾고 동행할 것을 요구를 하죠. 집회는 오후 집회 잡혀 있는데 새벽부터 계속 1박 2일 동안 경찰서에 잡혀 있는 신세가 됐고요. 5월 17일 날 자유시장에서 12시인가요? 가투 기습 집회를 열기로 결정을 하고 1번, 2번, 3번을 정하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강호영이 정하시고, 자유시장 시계탑 앞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시위를 하자마자 뭐 경찰이 들어와서 이제 연행을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일단 기봉형, 서원호, 신동선, 서영철, 그리고 그 농민의 분들이랑 신부님 뭐 하여튼 다는 기억 안 나고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전원 구속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밤에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더라고요. 이게 김승우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은폐됐다, 조작 은폐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 두고 나갈 수 없다. 학생들까지 다 풀어줘라. 그래서 학생들하고 다 같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6월에 대한 각종 지침들을 내리면서 그 지침을 받아갖고 원주에서 저희들이 투쟁을 전개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동아서관 앞에서 가투를 하도록 지침이 이제 떨어진 거죠. 각자 총동원해서 동아서관 앞에서 가투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먼저 들고 나오면서 마이크 잡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가서, 그때 전술은 그랬어요. 학생들이 일시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거리를 장악하고 앉으면 시민들이 결합을 하고,
그럼 제가 마이크를 잡고 대호가 나와서 같이 함께 이제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네, 그 농민의 사람들은 집이 멀어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톨릭센터 그 복도에서 사무실 복도 이렇게 그 뭐 깔고 거기서 자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집에 가서 일 보고 또 저녁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6월 10일, 6월 17일, 18일, 그 다음에 인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6월 19일부터 21일에는 인원이 우리가 이제 가투 인원이 1000명이 넘어가니까 지금의 지하상가 위에에서 원주시민 민주시민 대토론회를 3일간 열죠. 19, 20, 21일. 그때 최대 한 5,000명 가까이 예,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호가 호원철폐 독재타도잖아요. 그러니까 독재타도만 가지고 갔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결합을 안 했을 텐데, 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권리를 계속 안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월 항쟁에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거지만 6월 항쟁의 분위기는 뭐냐면 건물 옥상에서 담배 뿌려주고 돈 뿌려주고, 그때는 그만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농촌 사람들이 이거는 올바른 일이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뭐를 다 심어놓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6년에 오지 않았습니까? 86년이 3월에 왔는데 그해 7월 달에 경향신문 사회면 톱 기사로 강원도 S대학 시간 강사 채용에 뭐 1,500만 원 요구인가 뭐 이렇게 했고, 이제 그걸 계약하자마자 학생들이 규명해라. 교수 자리를 팔아먹는 거냐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한 3,40명이 당시 이제 총장실, 이사실 다 점거하고 이제 철야 농성을 한 거죠. 이제 교수 채용 비리 밝혀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학생들이 농성하고 있는 장소에 불온 삐라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이게 A4 용지 하나에다가 한 줄에 뭐 한두 줄만 쓴 그런, 뭐 예를 들면 전두환은 김일성 수령님과 타협하여 즉각 통일하라. 뭐 우상골 경제학회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여튼 그런 식의 유인물 몇 종이 무더기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즉시 그대로 원주경찰서에서 와서 전체 학생이 다 이제 원주경찰서로 이제 불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족벌 전형과 대학 운영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학내 문제가 정치 문제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 문제는 그리고 김문기라고 하는 저 족벌 재단이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영공 조작 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런 독재 치하에서의 그런 그 부패한 권력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시적으로는 헌법이라든가 대통령 직선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지만, 미시적으로 현장에 우리가 딱 닥친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내 문제로 처리가 되는 거죠. 우리 교수 학생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농성을 하고, 지역 사회도 상기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지역 영광교회 서재일 목사라든가 또 전교조 해직교사인 곽대순 선생님, 농민의 우리 유만영 노동자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여기 그 원주 의료원 노동조합의 간호사들도 와가지고 우리 철야 농사하는데 이렇게 체크해주고 혈압 같은 거 재주고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이제 김문기 씨가 구속이 되거든요. 이제 상기대 운영비리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주총장을 이제 모시자. 교육민주화 선언을 당시에 학계 원로 한 20여 분이 합니다. 그 중에서 모시자. 그 당시에 가장 정말 그리고 훌륭한 우리 사회의 그 인권운동가였던 김창국 연세대학교 전 부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김창국 총장님은 민주총장님이신데 학생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교수 연구실 찾아다니면서 연구 교육 활동을 격려하고 그러시면서도 이제 계속 그 사회민주화를 이끌어갔던 그런 정말 당시에 3기대 민주화 운동에 걸맞는 그런 총장님이었다. 기틀을 잡으신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년 이제 6월 항쟁 있었잖아요. 88년 6월 항쟁 1주년 기념식을 거기 지금 연세대 그 저기 쪽 학사관인데 거기 농구장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앰뷸런스가 확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 들어가는데 그 관계자 중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는지 몇 사람이 후다닥 뛰어 들어가더라고 같이 그 병원 안으로. 그러더니만 이제 그 갑자기 집회 중에 그 멘트를 그 사회자가 날리는데 지금 광산 노동자 한 분이 분신해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오게 됐다고. 황원열사 뭐 보름 뭐 있었나? 나도 결국 이제 돌아가셨지. 근데 또 장례 투쟁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강원도에서는 제일 큰 그 집회 양상이었다고. 여기 이제 태백 노동조합은 따로 있고 여기는 그 시신만 있는 곳이니 이걸 우리 학생들이나 안 지키면 지켜줄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초기에는 시신을 지키는 싸움. 그 다음에 장례가 결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장례식을 제대로 진행하는. 그래서 버스가 10대인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태백의 광부의 문제지만 강원도에 있는 모든 운동권이 여기에 같이 공동 대응하는 형태로 원주를 좀 결합하는. 저는 성환이 열사의 투쟁은 쪼개져 있던 각 정파와 각 지역별로 원주, 춘천 이렇게 흩어졌던 강원도의 모든 운동 세력이 진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 이슈로 싸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